그러면 첫 번째 이슈, 고용보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인데요. 저희가 이제 고용보험 논란을 완전히 썰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고용보험이 뭔지 이 4대 보험이나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고용보험을 아실 텐데 고용보험이 정확히 뭐죠? 네, 고용보험이 뭐냐면 고용보험 이런 게 궁금하시면 사실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서 검색하지 마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용보험이 뭔지 한번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요. 고용보험은 저희가 만약에 실업 상태에 빠지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인 이유는 뭐죠?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없으면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냐? 기업한테도 피해를 줍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돈이 없으면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도 장사가 안 되고 국가 입장에서도 실업자들이 많아지면 이 실업자들을 관리하는데 또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노동자 반, 사업주 반 해서 보험을 만들자. 그래서 만약에 실업 상태에 있으면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데 재직 근로자 훈련 지원 같은 거,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훈련을 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생계 수단이 끊어졌을 때 생계비를 지원하는 구직급여, 실업급여 이런 것들을 주는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왜 반반이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한테도 좋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라는 게, 그래서 기업들도 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자, 저희 배달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라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그런데도?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뭐 배달 대행사 사장님들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라이더 유니온이 고용보험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그 정도의 힘이 없습니다. 네, 고용보험은 이 코로나19 때 이 정부가 청와대에서 실업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고용보험을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한테 적용하자.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가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저희가 근로자가 아니라 노무 제공자,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들이 내 사업이 아니라 사실 배민이든 요기요든 동네 배달대행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그러니까 일반 대행 사장님 또는 배민 요기요로부터 내가 배달하고 나서 배달료 받기로 했어. 이런 계약을 맺는 사람들한테도 고용보험을 도입해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노무 제공자 개념이 고용보험에도 있고 이번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산안법이 있어서 최근에 배달업체들이 벌금을 많이 맞았어요. 라이더들이 헬멧을 안 쓰면 이제 벌금을 매겼는데 옛날에는 이게 근로자 배달 노동자들한테만 적용됐는데 저 노무 제공자라는 개념 때문에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한테 적용되는 거고, 이게 노동 형태가 다양해져서 시대적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받기 전에 세금을 떼고 그 다음에 수령을 하시는데 네. 저희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는 네. 이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어떻게 걷죠? 네, 이게 새로운 형태라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건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건당으로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일반 대행은 아직도 장난 아니게 내는데. 예, 그렇죠. 고용보험도 사회보험료도 우리 건당 요금제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건당으로 거두면 되지라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배달료 5,000원 받았다라고 치면 이 5,000원의 보험료를 매기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5,000원에는 저희가 기름값 들어갈 거고 오토바이 보험료 들어갈 거고
뭐 엔진 오일 값 들어갈 거고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5천 원이 순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야 배달료 5천 원에 매기는 게 아니라 5천 원에서 30.4%는 비용이야. 이거는 제해줄게. 그래서 30.4% 제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0.7% 배달 노동자가 징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배달 노동자 0.7%, 사용자 0.7%, 총 1.4% 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약 그 300만 원을 월에 번다. 그러면은 30.4%, 약 100만 원 정도 빼고 한 200만 원에 대해서 0.7% 뗀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4,000원, 15,000원 됩니다. 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요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동네 배달 대행사 사장님들이 야 공호용보험 때문에 너 건당 100원씩 더 거둘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얘기처럼 이게 보면은 요즘에 배달비도 올랐지만은 수수료가 그런 명목으로 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근데 정확히 알고 뭐 계시면은 손해 보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배달하시는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자,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보통 이 근로자들은 이제 해고당하거나 그러니까 비자발적 실업,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안 줘요. 내가 때려칠래 이렇게 해서 그만두면은 실업급여를 안 주는데, 예를 들어서 너 나가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실업급여가 제공이 됩니다. 혹은 직장 내 괴롭힘. 그러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자기가 그 사직서를 썼다 하더라도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해고된 게 그만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고로 보는 거예요.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배달 노동자들도 비자발적 실업. 어떤 경우가 있죠? 애정지? 요즘에도 이제 배달 대행사 사장님들이랑 술자리에서 뭐 한번 다퉜다고 앱정지 당하는 경우 요즘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그리고 뭐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영구정지, 영정당하면은 이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전혀 일을 할 수 없나요? 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받으려면. 그 일을 할 때는 그 다른 직장을 구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도대체 이게 받을 수 있냐, 배달 노동자들가 앱 정지되면 어떻게 하죠? 다른 앱, 그렇죠. 다른 앱 일을 키잖아요. 하죠. 네, 그러니까 다른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근로자한테 없는 소득 감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이 작년 3개월, 같은 달 3개월 동안의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를 하면, 그러면 저희가 실업급여를 주겠습니다 라고 소득 감소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5개월 동안 소득이 30% 감소하더라도 저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나타났고, 요거는 소득 감소에 대해서 실업을 인정하는 최초의 제도다. 이런 거는 성과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 급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 남자들만 배달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 라이더들 중에서도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주부 중에도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이 출산 전후 급여를 시청하면은 이걸 수령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여성 배달 노동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혜택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네. 예? 근데 적게 가져가고 적게 주신다는 거고, 또 저희가 일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다른 이렇게 했는데, 이건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이렇게 그 고용보험도 안 된 노동자들은 어떤 거냐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노동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 한번 해보셨나요? 예, 해본 적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은행에서 주로 그 근로자한테 요구하는 게 4대 맞습니다. 보험을 요구하잖아요. 우리는
가가지고 뭐 앱을 봐라. 내가 이만큼 많이 벌어.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게 있었고 작년에 이 특고 노동자들 재난지원금 시청하라고 했을 때 이거 증명하는데 되게 난리가 났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앱을 보여줘도 이게 잘 안 믿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노동자들 통계가 없습니다. 그 통계가 없다라고 하는 건 정책을 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이제 적용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기 시작한다. 이 의미입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냐? 정규 노동시장에 들어온다. 라는 거고, 그러면 국가에서 정책을 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라는 거고,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고용보험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내가 실업의 상태에 빠졌을 때 같이 살기 위해서 보험을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하는 신호다라고 봐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용보험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좋은 건 알겠거든요. 예? 좋아진다는 거죠, 지금 슬슬? 예, 지금 서서히? 예, 장기적으로 좋아진다. 예, 예. 예. 근데 알겠는데 어저께 네. 데모를 한 걸로 알겠거든요. 자, 왜 데모를 하신 건가요? 네. 제가 뭐 고용보험이 좋은 거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저도 배달하는 노동자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과 다르게 고용노동부 쳐들어갔어요. 이게 말이 되냐, 고용보험마저 이제 차별하냐라는 제목으로 저희 간부들인데 저분들 이제 기자회견하고 제도 개선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에서 크게 5가지 지적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임금 노동자와 저희가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받으려면 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좀 짧아요. 짧은데 저희는 12개월을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엄청 차이가 있고 저희 그 근로자 같은 경우는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데 우리는 12개월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고용보험 시행된다 그랬죠? 그럼 실업급여 언제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못 받습니다. 다들 1월부터 넣으신 분이 올해 12월까지 넣어야지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제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1년 동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 1년, 여러분들 1년 동안 보험금을 납부해야지 그 다음부터 자격이 생긴다. 이거는 근로자와 차별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결정적 문제가 뭐냐면 노동자들은 7일 정도가 이제 실업급여 대기 기간인데 이 정도 기다렸으면 너 실업으로 인정할게 이렇게 하는데 라이더들은 소득 감소에 대해서 우리 혜택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 실업 기간 너 진짜 실업 맞아. 너 진짜 일자리 없어. 이거 인정해 주는 기간이 언제다? 4주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도 안 나와. 나오는데 4주 뒤에 나오는 거예요. 4주 뒤에. 자,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3개월 동안 평균 30%가 소득이 감소돼야 되는데 작년보다 3개월 동안 소득이 계속 감소되는데 내가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기다려야 돼. 또 한 달. 그 4개월 동안 사실상 소득이 없어야지 소득 감소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탈 수 있겠어요? 아니 전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말이 안. 그러니까 앞서서 고용보험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소득 감소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건 장점인데 현실적으로 수급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기자 한 명이 저희 라이더들이 고용보험 만약 들어오면 일부러 자진 그 비자발적 실업을 당했다고 하면서 타먹는다 이렇게 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실업급여 상한액이 66,000원이에요. 제일 높은 가격이. 제일 높은 가격.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소득 감소를 하면
우리 소득이 줄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돈을 적게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으려고 라이더들이 일부러 돈을 안 벌거나 실업을 당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좀 현실과 맞지 않다. 너무 이제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있고요. 그래서 수급 요건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인데 한 2개월로 줄인다던가 30%인데 뭐 25%로 줄인다던가 이런 변화들이 좀 필요하고 대기 기간도 4주에서 최소한 2주 이렇게 땡겨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보험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이거 뭐냐 고용보험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건강보험료입니다. 혹시 지금 의료보험 어떻게? 내고 있습니다. 한 3, 4만 원 정도. 그래요? 예, 지금 현재로 쓰는 거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제가 이제 돈을 못 벌. 돈도 못 벌었지만 이제 배민이랑 이런 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예. 소득이 이제 예. 드러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다. 예. 그러시군요. 내년에는 아마 엄청 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민이나 원래부터 이제 소득을 3.3% 신고를 하셨던 분들은 30만 원씩 내셔요. 그러니까 월 3, 400 버시는 분들이 의료보험을 3, 40만 원씩 내기 시작하시거든요. 30만 원씩. 자,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고용보험이 저희가 도입됐다라는 거는 사용자도 우리를 어느 정도 사용한다 인정하는 거고, 우리도 세금 내겠다, 보험료 내겠다, 이렇게 인정한 거죠. 예. 근데 의료보험은 그렇게 같은 논리로 치면은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노사가 반반씩 내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직장인이면은 반반 내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고용보험 내는데, 야, 의료랑 국민은 알아서 해.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왕 고용보험 우리가 불만이 많은데, 이왕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장하자?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 얘기도 꺼내자. 어쨌든 사용자의 책임을 같이 대자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작년에 경험했는데 KT 전상망이 완전히 망가졌던 때가 있어요. 혹시 KT 쓰십니까? 저는 SK를 쓰고 다행입니다. 그날 열심히 어쩐지 콜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날. 예. 네, 저도 LG를 써가지고, 네. 그래서 KT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 순간 일을 못한 거죠. 근데 이분들이 자기 일 못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기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이 전상망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낸 라이더한테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상상을 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에 알맞는 이걸 좀 제안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기후재앙 있죠.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이럴 때는 일을 못했을 때 휴업수당, 역시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노동자들한테만 휴업수당을 주자라는 거죠. 눈 비 올 때 일을 하십니까? 적당히 왔을 때는 하지만 쉽니다 거의. 네. 내일을 생각해야 되고 가족을 생각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네, 저는 이제 눈 올 때 이제 도보로 바꿔서 예. 예, 호텔 주변이 노다지입니다.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보는. 네. 예. 그래서 근데 사실은 눈이나 빙판 끼릴 때는 일을 안 하는 게 맞죠. 그럴 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새로운 4대 보험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일을 하다 사고 나면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산재 신청을 했는데 산재 불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일을 못하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렸을 때. 근데 일을 하지 않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길 가다가 치일 수도 있고, 예. 이때는 산재 보상이 안 돼요.
그러면 배달 노동자들의 실업이라고 하는 경우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실업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는 몸뚱아리가 재산이니까. 이때 상병수당이라고 해서 아프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에 수당을 주자라는 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병수당이 지금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어제 라이더 유니온이 건강보험공단이라 이거 관련해서 자문회의를 해서 우람정책국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상병수당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보험이 도입된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겠지만, 요걸 계기로 다른 제도도 좋다, 우리 고용보험 받아들일 테니까, 근데 우리한테 유리한 그리고 필요한 다른 제도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주장해야지 정당성도 있고 우리한테 실질적 이득도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 고용보험 때문에 소득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아닙니다. 소득을 파악하고 세금을 내는 기관은 국세청이에요. 그래서 3.3%를 떼는 국세청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거고, 고용보험 자료는 국세청에 넘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세청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때문에 소득 파악이 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소득 파악을 해서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도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세금을 안 내고 배달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그럼 여기에 적응해야 된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지금 보면은 얘기를 설명을 듣다 보면은 아직 개선이 다 되진 않았지만 네. 점점 나아질 수 있고,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러기를 빨리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